안녕하십니까? 이진원과 함께하는 건강 비전 2050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성 질환, 몸속의 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제목은 벼랑 끝에서의 쉼, 만성 질환을 극복하는 생활의학. 과연 몸속에 있는 불이 무엇이고 이것을 극복하는 생활의학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오늘은 진단을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 내시경한 사진입니다. 첫 번째는 심한 위염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산이 많이 분비되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색 비슷하게 여러분들의 위벽의 색도 이렇게 벌겋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역시 위염인데 이렇게 전체가 붉은 것이 아니라 붉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염제나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셨을 때 생기는 위염입니다. 대부분 이제 소염제와 진통제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스피린, 모트린, 아이부프로펜, 애드빌, 알리브 이런 미국에서 흔히 쓰는 소염제를 장기 복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위에 이러한 반점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내시경을 보면 여기 좀 조약돌 같은 이런 둥글둥글한 것이 나오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이것은 23세 여성 조약돌 만성 위염. 그래서 이제 조약돌이 보이면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위염이 오랫동안 진행됐을 때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조금 노란 액체가 지금 위에 역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것이 바로 다발성 위궤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점들이 생기고 이제 푹 패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노란물이 노란 액체가 훨씬 더 많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담즙이 역류된 것인데 간 경변이나 위궤양이 이제 심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간 경변이 일어나면 간이 이제 딱딱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에 문제가 생기고 담낭에 문제가 생겨서 실제적으로 순환이 잘 되지 않고 한번 이제 담즙이 나오게 되면 십이지장, 소장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역류해서 이제 간에서부터 이제 위까지 오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출혈이 된 모습입니다. 위벽에 출혈이 됐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위궤양이 이제 지나치게 심해져서 이렇게 출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출혈이 약 반 컵 정도 되면 100cc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변을 보셨을 때 아주 까만 흑변이 나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여기 위벽이 그냥 그렇게 붉은색은 아니지만 이제 하얀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제 위암 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하얘졌죠. 큰 덩어리가 있죠. 이쪽에 화살표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위암이 이제 진행하는 1단계, 그 다음에 이것은 2단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위암 때문에 생기는 출혈입니다. 그러니까 변이 까매졌을 때 출혈이 된 위궤양 때문에 변이 까매질 수도 있고 출혈이 생기는 위암 때문에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이 아프거나 또 변이 까매지거나 또 식욕이 없거나 식사를 하셨을 때 굉장히 속이 쓰리고 아플 경우 그럴 경우에는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소화기관에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미리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그냥 간과하시지 말고 언젠가는 낫겠지 이러다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내시경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위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견되면 거의 95% 이상 완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3기나 이제 말기에 발견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위암 때문에 사망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성 질환 중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위암입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이나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병이죠. 이 그 위암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과 굉장히 많은 그 연관이 있는데요. 짠 음식, 그리고 또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나이트로사민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저장하는 그 통조림이나 그 염분을 아주 그 절인 음식을 오랫동안 그 염분을 통해서 이제 저장하게 되면 그 저장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이트로사민, 제가 여기 써드리겠습니다.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 발암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발암물질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이제 위암. 그래서 이 나이트로사민은 일반적으로 절인 소금에 절인 음식.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트로사민이라는 물질을,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그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이제 그 여러분들의 대사증후군이 이제 다시 한번 잠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만, 고혈압, 그리고 이상지질혈, 고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당뇨병, 이러한 그 병이 아직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그러한 문제가 이제 초기에 이제 발견이 되면 그것을 이제 통틀어서 그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질병이 이제 아주 심하게 드러나면 이제 그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그 다음에 이것이 뇌졸중, 심장마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우리 흔하게 또 아주 우리가 두려워하는 병이 바로 암인데요. 결국은 그 만성 질환이나 또 암인 경우에 가장 큰 그 현대 그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이 당나귀가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앞발 뒷발이 다 들렸습니다. 이런 상태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그 당나귀와 같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앞발 뒷발이 다 이제 미국 생활이나 현대 생활 때문에 다 들려 있을 정도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무서운 질환들, 몸속에 이제 불이 생긴다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몸속의 불, 왜 불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좌우가 됩니다. 이 당나귀를 통해서 아실 수 있죠. 당나귀가 주인을 잘못 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사실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당나귀와 같이 앞발 뒷발이 다 들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섬기고 사십니까? 우선 굉장히 중요한 그 돈 버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발 뒷발이 다 들려 있으면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모든 그 스트레스를 감당치 못하면 이제 몸속에 불이 생기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이 앞발 뒷발이 다 들린 상황에서 보시면은 이제 낭떠러지 끝에 가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 낭떠러지입니다.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모든 그 짐에 밀리고 억눌려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는 그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몸속의 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절벽 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벽에서 혹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는 있으신지요? 그 뛰어내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몸속의 불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몸속에 가장 큰 불이 뭐냐면 이 암입니다. 이 암하고 이 암은 이 리을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암 자체는 굉장히 두려운 그림자로 나타나는데 거기에다가 리을을 붙이면 알면은 이제 아름다운 그 무지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요즘에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도 이 다발성 위궤양에 걸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왕따 당했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나름대로 사회생활 하는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딱 보시면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붓는 병이 있습니다. 바람만 스쳐가도 엄청나게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통풍입니다. 통풍에 걸리게 하는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술과 소고기입니다. 술과 쇠고기가 통풍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암도 몸속에 불이고 통풍도 몸속에 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 보통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연골이 있어서 뼈와 뼈 사이를 부딪혀더라도 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쿠션 역할을 해주는 연골이 있고 활액이 나오는데요. 관절염이 생기면 활액 자체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연골이 손상이 돼서 이제 염증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걸어 다니실 때 뼈와 뼈끼리 이제 마찰이 돼서 염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소염제를 드시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위에 그 빨간 반점이 있는 위염이 생기는데 그것이 이제 소염제 때문에 생기는 위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역시 몸속에 이제 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염증이라는 것이 불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불이 무엇이냐 하면은 10대 청소년들도 이렇게 이제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두뇌, 뇌 속의 그 감기라고 이야기하는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 그것도 역시 몸속의 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골을 딱 잡는 질병,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혈관에 이 혈전이 생겨서 그 뇌에 있는 혈관에 이 혈전 때문에 탁 막히게 되면 이것이 바로 뇌졸중, 그렇죠? 중풍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몸속의 불입니다. 그리고 심장혈관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또 역시 심장마비가 생기는 몸속의 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차인표 씨가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분노하고 있으면 사람의 얼굴이 벌개지는 만큼 위벽도 벌개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만, 관절염, 통풍, 위염, 그 다음에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그리고 우울증, 암, 이 모든 것, 심장병, 이것을 다 합쳐서 몸속의 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염증이죠. 염은 무엇이냐면 불이 두 개 있는 것이 염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이제 이 모든 질환은 몸속에 불이 난 현상인데 이 모든 질환이 사실은 다른 질환으로 이제 병명은 있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염증을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혈액 속이나 관절이나
세포 속에 염증을 일으켜서 우리 몸 속에 이제 그 통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이 불화자 두 개가 있는 염증입니다. 그러면 이 염증을 이제 그 첫 번째 그 염증이라고 할 수 있는 염증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질병이 이제 암인데 그 암의 위험 요인을 보시면 유전적인 요인이 5%에서 10%, 환경적인 요인이 25%,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 30%, 그리고 비만과 식습관이 생활 습관이 35%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요인을 보면은 식습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것이 이제 3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 그렇죠? 매연이나 방사선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이러한 그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그 요인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잘못되어서 부모나 이제 가족력이 있어서 암에 걸리는 그 확률은 5%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90%에서 95%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불을 어떻게 끄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death, 영어로 death의 정중앙에는 it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저로 무덤을 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35%라고 말씀을 드렸죠. 암 위험 요인의 35%가 스푼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스푼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찾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독한 것들이 있는데 전갈도 있고 뱀도 있고 거미도 있고 그 다음에 진해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독한 것이 바로 이 담배입니다. 그리고 지방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그 현대인의 그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담배와 그 다음에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없애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the secret killer라고 나왔고 여기 보면 이제 inflamm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염증이라는 것인데 결국은 이 염증이 암으로도 나타나고 심장병으로도 나타나고 알츠하이머, 그 치매로도 나타나고 당뇨병으로도 나타나고 관절염으로도 나타나고 자가면역으로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두뇌 질환으로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폐 질환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면 이 몸의 불을 어떻게 끄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여기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불을 끄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일반적으로 비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비가 오면은 좀 우울하신 분들도 있고 비가 오면 이거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젖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몸은 이렇게 촉촉한 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현대 삶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그 염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염증들을 끌려면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이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무지갯빛 생활의학이라고 제가 이제 그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 보면은 사과를 하나를 드시면 의사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사과의 그 효과인데 사실은 사과뿐만 아니라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갯 빛깔 그 사과 모양을 지금 만들었죠. 이 무지갯 빛깔의 그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시면 몸속에 불을 끄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과일을 드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집에서 해 드실 수 있는 채소 말인데 이것이 이제 무지갯빛 항암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이게 라이스 페이퍼죠. 여러분들이 쌀로 아주 얇은 그 쌈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일단은 마리로 쓸 수 있게 이제 그 상추쌈 같이 이렇게 펼쳐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빨주노초 파남보색의 다양한 그 채소를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감싼 것인데 이게 깻잎입니다. 그래서 깻잎으로 이렇게 딱 감싸면 굉장히 향도 좋고
채소를 드시는데 아주 맛있게 편리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소를 절이고 소금에 막 심하게 절이고 간을 엄청나게 부어가지고 드시지 않아도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항암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있는데요.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천연 그 색소에는 인공 색소가 아니라 천연 색소에는 항암제가 들어있습니다. 몸속에 불을 끄는 항암제, 항산화제가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제가 과거에 가끔가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빨간 거 레스베라트롤, 그다음에 주황색 베이타 캐로틴, 그리고 노란색 라이모닌, 그리고 초록색 아이소다이오사이네이트, 그다음에 파남보 엔토사이아닌.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색깔인데 아름다운 색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암제, 항산화제로서 또 소염제로서 우리 몸속에 있는 불을 끄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생활 습관을 살아야지 이러한 몸속에 불을 끌 수 있는가? 물만 마시면 되는가? 물을 마시는 것으로 물론 물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 색소를 가지고 있는 천연 음식을 다양하게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빨간색 하면 어떠한 그 음식이 생각나십니까? 일단 과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산딸기 그쵸? 레즈베리도 빨갛고요. 그다음에 딸기도 빨갛고 도마도도 빨갛고 그쵸? 수박 빨갛죠. 그래서 다양한 그 빨간 색깔을 여러분들이 피망 그렇죠? 빨간 색깔입니다. 그다음에 주황색 대표적으로 당근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호박. 그렇죠? 주황색 호박. 이런 그 주황 빛깔을 띠는 그 피망.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두 번째 베이타 캐로틴이 충분히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빨주노초 초록색은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모든 이제 채소가 이제 초록 빛깔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항산화제 또 소염제 역할을 하는 그 물질이 들어있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제가 빼먹었는데 라이모닌이라는 것이 있는데 노란빛 나는 피망도 역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레몬도 노란빛이 나죠. 그래서 이제 노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남보 이제 거의 비슷한 과의 색깔이니까 하나로 묶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뭐 가지도 파남보 색깔이 이제 좀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자색 고구마도 있죠. 그래서 이제 파남보가 무엇이 있는가? 뭐 양배추 중에서도 이제 그 보랏빛 나는 양배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제 배합을 하실까? 그리고 그런 것이 이게 맛있게 드시기 마땅치 않으시면 그것을 다 채를 썰으셔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무지개 항암마리, 그렇죠? 항산화 마리를 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특별히 어떻게 요리할까 생각하시지 말고 다 잘게 썰으셔가지고 깻잎에다가 말아서 드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잘 말리지 않으니까 라이스 페이퍼를 제일 밑에다 깔고 그 다음에 깻잎을 위에다 놓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 무지갯빛 그 채소를 썰으신 다음에 말아가지고 아주 간단한 그 양념 뭐 아주 적은 양의 간장이랄까 또 적은 양의 그 양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좋아하시는 것을 만드셔서 살짝 찍어서 드시면 아주 손쉽게 무지갯빛 몸속에 다양한 불을 끄는 훌륭한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색이 빠졌는데 물론 무지갯빛에 들어가진 않는데 모든 빛깔을 합쳐 놓으면 뭐죠? 모든 빛깔을 합쳐 놓으면 흰색이 됩니다. 근데 그 흰색은 엄청나게 또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바나나, 무, 양배추, 감자 이러한 것들이 흰색이죠. 그리고 또 양파도 흰색이죠. 마늘도 흰색이죠. 그것이 총체적으로 위를 달래는데 굉장히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나,
무, 양배추 이런 것은 위가 속이 쓰리거나 위가 망가졌을 때 여러분들이 드시면은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을 때 위벽이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마늘과 양파는 당장은 조금 이게 톡 쏘는 그 자극성이 있어서 피하시려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위염 걸린 상태의 그 위벽을 회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초록빛깔 그 채소가 있는데 초록빛 풋고추를 또 드시면은 위벽이 손상됐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초록빛 그 풋고추에 또 좀 매운 고추에도 비타민 C가 충분히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캡세이슨이라는 그 매운맛, 그것이 사실은 적절하게 섭취가 되면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우리의 몸을 수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암을 싸우는 역할을 하고 또 염증을 제거하는 그 쓰레기 처리 군단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짝 맵게 드시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몸속에 불을 끄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몸속에 불을 끄는 그 다양한 생활 습관 제2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